명예훼손 고소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사람은 타인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터넷 기술이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과 상호작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얼굴을 알 수 없어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 커뮤니티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한 상호작용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유명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작성하는 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진행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SNS나 유튜브에서 일반인도 다수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들과 같은 인플루언서들의 명예훼손 고소 사례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의 영향력을 악용하여 자신이 싫어하는 이에 대한 비방글을 퍼뜨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연예인, 정치인이나 인플루언서와 같이 유명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말을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발설 또는 유포하였다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작성하거나 말을 할 때는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명예훼손 관련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니 확실하게 알아두고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하거나 글을 유포한다고 하여 모두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말을 누구에게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 죄목 성립 여부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그 말이나 글 등을 여러 사람이 인지할 수 있을 만큼 공공연하게 퍼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일 대화나 채팅창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면 본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대화라 하더라도 유포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사안에 따라서 본죄가 인정될 수 있기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특정성입니다. 명예훼손 발언 또는 글만으로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알 수 있다면 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기본 정보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니셜 등만으로 글을 읽거나 해당 내용을 듣는 사람이 누구에 대한 말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립 요건은 고의성입니다.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거나 말을 하였다면 본죄가 성립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는 공익이 목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에 다니던 B씨는 퇴직 후 당시 대표였던 C씨의 갑질 행위에 대한 글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이에 A 회사 대표인 C씨는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작성한 글에 포함된 허위사실은 비방하려는 목적보다는 고발성 성격이 강하다라며 근로자 입장에서 느꼈던 당시의 압박감을 과장되게 표현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B씨의 글은 게시한 목적이 직장 내 갑질을 고발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위 성립 요건 모두 당시 정황과 목적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온라인에서 게시한 글의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명예훼손 처벌 수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0년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온라인에서 진행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0년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한 번 게시글을 올리면 짧은 시간 안에 유포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한 번 퍼진 내용은 완전히 삭제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현실 공간에서 일어난 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본죄에 연루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음식점이나 병원 매장에 대한 악의적인 후기만으로도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글을 통해 아쉬운 점이나 주관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충분히 인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의 글이 아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비방글을 올렸다면 온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의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진 만큼 온라인상에 올라온 악의적인 글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지면서 사소한 글에 대해서도 본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죄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배상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명예훼손 고소 및 처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 상담은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한 즉시 연락하셔서 최선의 대응 전략으로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